진정한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여성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 지난 50년 동안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 일해온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이 쉰살을 맞았다. 일하는 여성의 전문적 능력과 지도적 자질을 향상시켜 세계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레나 메디슨 필립스 여사를 중심으로 지난 193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창단한 BPW. BPW 세계연맹은 UN 경제사회 이사회 1급 자문단체로 현재 100여 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고 UN 및 UN의 부속기관인 유네스코, WHO, FAO, ILO 등의 대표를 파견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단체 가운데 하나다. BPW 한국연맹은 1968년 1월 부산 클럽을 시작으로 서울, 대구, 북부산 클럽이 차례대로 창립하였고 4곳의 클럽이 모여 1969년 한국인 연맹을 결성. 이어 1970년에는 BPW 세계연맹의 정회원으로 인준받았다. 현재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은 전국의 20여 개 클럽, 1000여 명의 회원들이 여성을 위한 강연, 캠페인, 행사들을 진행하며 여성의 역량 강화와 지위 향상을 위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50년의 역사를 가진 BPW 한국연맹은 당시 여은행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결혼퇴직 각서제를 폐지하는 데 기여하였고 임금과 승진에서의 여성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여성 책임자 및 최초의 여성 지점장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BPW 세계연맹을 통해 UN 경제사회 이사회에 보고되기도 했다. 여은행원 결혼퇴직 각서 철폐운동의 성공 사례는 견고한 당시 사회적 관습을 깨트리는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1982년에는 한국통신 남녀 정년 차별 철폐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 7년간의 싸움 끝에 승소, 다른 직종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남녀 성차별 철폐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도 했다. 또한 1980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UN 세계 여성대회 UN 여성차별 철폐 협약 서명식에서 1983년 서명, 그 이듬해 1984년에 비준하였다. BPW 한국연맹은 지난 1981년부터 변화하는 사회상에 발맞춘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에 진로지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차세대 여성 지도자 키우기에 나섰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여성 리더들의 직업과 삶의 생생한 경험을 전해주는 여고생 리더십 캠프. 여대생들에게 BPW 세계연맹에서 직접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한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 역사, 산업 등을 잘 이해해 한국을 알릴 수 있도록 회원들이 직접 멘토가 되어 도와주는 멘토링 프로그램까지. 양성평등은 남성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BPW 골드 어워드는 1993년 제정되어 여성 지위 향상과 여성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남녀차별 구조를 타파한 기업체나 대한민국 남성에게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다.
BPW 한국연맹은 세계 연맹을 비롯해 UN, 국제 여성단체, 그리고 각 회원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5월 제4차 영 BPW 세계대회와 BPW 세계연맹 아태지역 회의를 2014년에는 유수한 경쟁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지난 2014년 5월 ICC 제주에서 열린 제28차 BPW 세계대회에서는 회원들의 혁신적인 참여와 뛰어난 역량, 아름다운 제주 경관까지 더해져 역대 세계대회 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찬사까지 이끌어냈다. BPW 한국연맹은 양성평등의 기업 환경을 준수하도록 여성 권한 강화 7가지 원칙 WEP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또한 1988년 BPW 미국 연맹이 동일한 노동을 한 여성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한 이퀄 페이데이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인재로 인정받는 보편적인 진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문직 여성클럽 한국연맹은 회원 모두와 함께 한마음으로 한 곳을 보며 나아갈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한 발 한 발 여성 평등을 위해 나아간 우리의 성과가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많은 여성들의 길잡이가 되고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천여 명의 회원들은 앞으로도 쉬지 않고 계속 전진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대상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및 양성평등 교육의 사회를 맡은 구태영입니다. 넉넉함이 함께하는 이 가을날 이 자리를 돋보이게 하는 내일의 주역인 청소년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외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사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례, 환영사, 격려사, 축사, 경과보고, 연극인 이당근 배우의 특별 강연, 수상자 감상 및 시상식, 소감 발표, 폐회선언 및 기념사진 촬영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이 자리를 끝까지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일어서서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이 땅의 인권을 위해 헌신하다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묵념.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된 사단법인 전문직 여성 강주클럽 한윤주 회장님으로부터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BPW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 광주클럽 회장 한민주입니다. 여가부 지원 청소년 양성평등 UCC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BPW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 이영희 회장님의 노고가 컸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밖으로는 한국 속의 세계 연맹과의 사업을 공유하고 안으로는 우리 사회 곳곳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계십니다. 한국연맹 이영희 회장님의 양성이 평등한 사회와 사회 참여 확대에 후원해 주신 여성가족부에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전국의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은 전국의 청소년들을 위해 강원도 춘천, 경남 창원, 그리고 이곳 광주클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지혜와 격려를 해주시고 각 고등학교에 직접 동료 전화를 주셨습니다. 협조해 주신 박주정 교육장님과 직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광주 여성가족재단 김미경 대표이사님께서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늘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황금 같은 토요일 청소년들에게 축사를 통해 에너지를 건네시고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문화부흥을 위해 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문미숙 상임이사님께서는 한국연맹의 이사이시기도 하시면서 저희 광주클럽 30년 회원으로서의 열정적 모델이며 후배들에게 지혜와 후원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늘 지혜를 나눠주시는 한국연맹 정순득 총무이사님,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수상을 위해 이곳에 참석해 주신 각 학교 청소년 팀 대표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발표될 수상작들은 엄정한 심사 결과 작품의 의도와 내용, 구성면에서 작품성이 돋보였습니다. 새롭게 인식되어야 하는 양성차별은 어린 시절 1차 사회, 가정에서 2차 사회 학교에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선생님들 간에 느꼈던 양성차별이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젊은 가정과 초등등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해 볼까 합니다. 뒤에서 묵묵히 공모전 추진을 위해 수고해 주신 회원님들과 응원해 주신 원로 회원님들의 에너지를 받아 여가부 지원 청소년 양성평등 UCC 공모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행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힘을 모아주셔서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한 행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 이영희 회장님으로부터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시간 내서 참석해줘서 또 코로나 세대에 우리가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의 회장 이영희입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사단법인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0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 참여 확대 공모사업에 올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과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오늘의 행사가 그러한 공모전과 그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특히 감사드리는 것은 사실 한국연맹에서 이 프로그램을 서울에서 개최를 하려고 맨 처음에 진행 중이었는데 이렇게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20개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또 전국에 펼쳐서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것이 훨씬 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원을 이제 받게 됐는데 우리 광주 클럽의 한윤주 회장님께서 선뜻 광주에서 진행을 하시겠노라고 해서 이 사업을 이제 광주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또 그러는 과정 중에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듣기를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광주의 서부지역교육지원청의 그 박주정 교육장님께서 선뜻 또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행사가 더 풍성하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클럽은 방금 우리 그 한윤주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문미숙 이사님도 그러시고 굉장히 그 광주 지역에 내노라 하는 그러한 그 여성 리더들로 꽉 채워진 그런 클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마 이제 그 여러분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여성이 어떻게 그 나아가야 될지,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이러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9월 1일을 여성 통문의 날로 정해서 지금 그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여성 인권의 주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통문의 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근대화 시기죠. 한 120년 전에 그 서울의 북창동에서 그 당시에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여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노동권, 경제 활동에 대한 거를 보장해달라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는 거 하고, 마지막으로 교육권이라는 거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안 될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강조한 것이 그래서 교육권이었는데, 이러한 교육권이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는 누구나 다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해결은 많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양성평등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제가 이 마스크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숨이 차네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같이 나누는 이런 시간을 다시 한번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과 양성평등 교육은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성평등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고 어떻게 하면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는 평등, 차별이 아니라 차이다. 이러한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러한 주제로 이번 공모전에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일상 속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경험과 에피소드를 성평등의 관점으로 비평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성평등에 관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시선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공모전과 양성평등 교육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순간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성평등의 관점을 갖고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차이와 차별, 다름과 틀림에 대한 이해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이번 행사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공모전과 양성평등 교육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은 성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광주여성가족재단 김미경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 김미경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전문지 여성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문지 여성 한국 연맹 광주 클럽의 여가부 지원 청소년 양성평등 UCC 공모전 발표에 축사를 하게 돼서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광주 여성 가족 재단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아, 그런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오늘 여기서 이렇게 서로 좋은 인연이 되어서 저희 재단에 대해서 소개하게 돼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여성 가족 재단은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이제 10년이 되고 작년에 여성 가족 재단으로 이제 가족이 붙으면서 확대 재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 가족 재단이 무엇을 하는가 축사를 하러 왔는데 약간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여성 가족 재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성평등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제 가치 실현이고요. 그거를 위한 정책 연구와 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제 요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라고 하는 중요한 저출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그것뿐만이 아니지만 다양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작년에 왔는데요. 학교에 있다가 이제 재단에 와서 보니 재단을 만들 때 뭐 추진 단장으로 지금까지 이사로 참여를 해왔지만 청년 사업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청년 여성 청년에서 뭐 20대 30대 다 포함하고 있는 사업을 해왔지만 시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 핵심에는 청년 여러분을 포함한 청소년을 포함한 청년의 사업들이 여성가족재단 사업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판단이 되어서 이제 10년 만에 전일빌딩 맞은편에 있는 혹시 알라딘 서점 아세요? 예.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건물을 비워주기도 했어야 되지만 또 어디로 이사를 할 건가 제가 오기 전부터 엄청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판단할 때 청년 삶 뭐 디자인 센터 뭐 청년 센터 다양한 문화 공간 아시아 전당 이게 있는 그 곳에서 가서 좀 더 이 문턱을 뭐 정책 사업 이런 어려운 이런 걸로 접근하기보다는 저희 이제 북카페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조그만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더 확대해서 정말 일반인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가족들이 정말 문턱을 낮춰서 굉장히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여성가족재단이 뭔가 이 성평등한 광주 공동체를 만드는 핵심으로 뭔가 자리를 매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전을 했고 이전을 하면서 2030 청년 동아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곧 20대잖아요. 예, 대학도 가실 거고. 근데 이제 30팀 정도 생각했는데 52팀이 왔는데 그 52팀의 기획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와, 정말 청년들 이런 아이디어 우리 세대가 상상할 수 없는 오늘 이제 UCC 공모전도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담아낸 기획을 보고 30팀만을 뽑는다는 건 정말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30팀을 뽑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기왕에 이렇게 인연을 맺으셨고 또 양성평등 UCC 공모전에 또 당첨이 되는 좋은 기획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더욱 성장하셔서 저희 여성가족재단과도 인연을 맺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 제가 장황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축사를 간단하게 저희 재단 소개와로 좀 가름을 하고요. 좀 그 점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성 정책이 양성평등 정책에서 성평등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양성평등이라고 남녀라고 하는 두 가지 성만 있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전체 세계 인구의 10%는 어느 성에도 속하지 않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수자라고 하는
그 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이 되고자 하는, 여성으로 태어난 남성이 되고자 하는 뭐 트랜스전더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여성 남성이라는 그 투 패러다임을 벗어난, 태어날 때부터 그냥 생물학적으로 남성도 아닌 여성도 아닌 인구가 전체 10%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이 다수들, 소수를 포함한 정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양성평등을 넘어선 성평등 정책으로 여성정책 패러다임은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성인지적 관점, 되게 어렵죠. 어떤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아까 말한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성인지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그리고 여성과 가족을 넘어서서 범국민 정책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성별 영향 평가,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제 나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건데요. 우리 국가가 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가 하고 있는 정책이 이런 성인지적 관점에서 얼마나 성평등한 관점에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게 성별 영향 평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 차원에서 성평등한 광주 공동체를 만드는데 여성가족재단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신 한윤주 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절기 감기와 코로나19로 더욱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막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국가 정책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제 가을을 느끼는 좀 마음의 여유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평등하게 살아갈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여성가족재단이 있어 훨씬 든든함을 느끼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교육장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정입니다. 우선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 주최로 여성의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양성평등 인식개선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여 수상을 하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은 여성의 사회적 차별 철폐와 권리 신장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NGO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의 회원국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에 창립하여 전국 20개 클럽 2천여 명의 전문직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에서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통하여 비대면 상황에 맞는 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한 성평등 인식을 심어주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양성평등은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면접 시 여성의 외모를 따지는 것이라든가 여성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 임신으로 회사에 퇴직을 강요받는 것, 무거운 물건 운반을 남성만이 하는 것으로 당연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성 역할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면 능력이 아닌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녀를 차별하는 법과 제도를 고치고 남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선 집안일 분담과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행동한다면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바뀌고 남녀를 떠나 우리 모두 사회에 필요한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고 추진해 오신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 관계자 여러분들께 노고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 유영숙 양성평등위원장님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성평등위원장 유영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 광주클럽이 2020년 양성평등 인식 개선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선정시까지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벙인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이 있듯이 회원들 모두가 가을에 추수하는 농부처럼 바쁘게 움직이며 열정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청소년 양성평등 UCC 콘텐츠 공모전을 위한 TF팀 11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초유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두인 양성평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광주광역시 교육청 담당 장학사님을 방문하여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수시로 메일, 유선 등을 통해 소통하면서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81교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 서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박주정 교육장님과 환담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직접 각 고등학교에 학생들 참여 독려 전화까지 해주셨습니다. 10차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회원들은 참여자 적극 홍보 및 독려를 위해 각자 역할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어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회원들은 서진여고, 전남여상, 광주여상, 소문여상, 살려시여고, 보문고, 첨단고, 금호고, 보송 애당고, 광주 다이스 타고 등을 수차례 전화와 방문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의 질량과 함께 전 에너지를 실어 노력한 결과 학생들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결정체인 수상 작품을 잉태하게 됨을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학생 여러분,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여러분께 갈채와 찬새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단법인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 양성평등위원장 유영숙. 감사합니다. 네, 들으셨던 바와 같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큰 관심,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회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의 열정이 오늘의 큰 결실을 맺게 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소극장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푸른 연극마을 대표이자 배우인 이당금 선생님을 모시고 인간의 권리, 여성과 남성 양쪽 모두가 온전히 자유로워야 해요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 하늘과 땅을 통하는 일,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는 연극을 하는 이 당금은 한국 무속신화 당금 애기씨, 당금 공주 설화의 주인공 삼신합니다. 그래서 연극 배우 이 당금은 무대에서, 광장에서, 망월묘역에서, 저작거리에서, 미술관에서, 책방 등에서 오래된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 슬픈 이야기, 고달픈 이야기를 한다. 세상에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는 한 연극이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모노드라마 어미, 사평역, 엄마의, 꽃같은 시절, 맥베스 등 수십여 편의 연극은 물론이요. 미술관에서 커피를 읽다, 책방에서 연극을 낭독 중입니다. 1993년 남도예술회관에서 김지숙의 모노드라마 로델이라는 연극을 보고 연극이 주는 매력에 빠져 곧장 연극 배우로 입문하여 수십 편의 무대 연출과 출연과 연출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당금 배우를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소개가 너무 거창해가지고 아유, 그냥 연극 배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성평등 관련해서 잠깐 그냥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정말 길게 준비했거든요. 오랫동안. 그런데 우리가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영상을 하다 보니 이 영상 강의가 굉장히 지루하다는 걸 최근에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짧게 간략하게 굵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우리 귀하신 분들 그리고 귀한 학생들 오셔가지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회적 거리라기보다는 예전에 사회적 거리를 둘 정도로 우리가 가까웠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단어, 사회적 거리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괜히 더 거리감이 느껴지게끔 만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조금의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거리들이 필요했던 것이지 언젠가 우리가 함께 살아왔던 그 이유만으로 공동체 그리고 뭐 단일민족 이런 이유만으로 꼭 거리라는 자체가 있어야 되나 이렇게 따로 단어를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처럼 새로운 시대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잃은 것이 있다면 또 얻은 것도 있고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그 소중한 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일단 배우니까 일단 그 연극 대사로 원래 이제 조금 더 공간 이게 마이크도 놓고 그러면 좋을 텐데 제가 한번 연극 대사로 시작을 할 테니까 잠시 저를 보지 마시고 눈을 잠깐만 감아 주시겠습니까? 네. 아버지는 저를 인형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인형과 노는 것처럼 저와 놀아주셨어요. 그러다가 당신과 결혼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 아버지 손에서 당신 손으로 인계되었다는 것이에요. 당신과 아버지는 저에게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능해진 것도 당신들 책임이에요. 물론 당신은 언제나 제게 친절하셨죠.
하지만 이 집은 놀이터에 지나지 않았어요. 친정 아버지가 저를 어린 인형으로 취급을 했다면 당신은 다만 저를 큰 인형으로 취급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들이 제 인형이 되었어요. 아이들과 놀아주면 아이들이 기뻐하듯이 저는 당신이 놀아주면 그것이 기뻤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결혼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겠어요. 토르발, 나는 나 스스로를 교육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는 당신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는 나 혼자서 나 자신을 책임져야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 곁을 떠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의 발로 당당히 서겠어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서죠. 나는 당신과 이 집을 떠나겠어요.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의 집을 떠나면 남편에게는 그 여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들었어요. 어쨌건 나는 당신을 모든 책임에서 풀어줄 거예요. 아무 데에도 매여 있다고 느낄 필요 없어요. 내가 아무 데에도 매이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양쪽 모두가 온전히 자유로워야 하니까요. 자, 받으세요. 여기 당신 반지가 있어요. 그러니 내 반지를 돌려줘요. 방금 들은 대사는요, 연극 대사입니다. 이 연극 대사가 그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리크 입센이라는 인형의 집이라는 연극에서 나오는 장면의 마지막 그 장면에 해당되는 대사인데요. 여자 주인공 노라가 남편 토르발에게 자기 자신의 진정한 자기 자신의 말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선택한 단어, 자기 자신의 말로 이렇게 그 전달하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이 여자 주인공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은행장이 될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돈도 이제 앞으로 많이 벌게 되고 명예도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예쁜 새 아이들의 엄마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주인공 노라는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어요. 옛날에 아름다우면 지금도 마찬가지 예쁘면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 로라가 집을 나가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왜 나가요? 여러분들 나갈 것 같아요? 이 좋은 상황에서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가요? 우리 학생 계속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여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왜 인형의 집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인형으로 취급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이 작품이 사실은 1879년에 쓰여진 작품인데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 시대적의 상황을 보면 1893년 9월 13일에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지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뉴질랜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이 아닌 뉴질랜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에서는 1853년부터 선거로 선출한 하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정 규모의 재산을 가진 유럽의 남자들한테는 투표권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리고 1879년에는 모든 성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다 줬어요. 그리고 93년도에는 여성들도 투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데 이거를 따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여성들의 그 권리 투쟁이 있었겠죠. 1883년에 처음으로 그 하원에 투표권 도입을 위해서 정식으로 요구하는데 거절당해요. 그 다음 해에도 또 거절당해요. 그 다음에도 거절돼요. 5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결국에는 1893년에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는데 권리를 취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성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졌고 투표권은 남성만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라는 시대적 상황이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방금 우리 그 가족지원단 김미경 이사장님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었어요. 지금 1893년이라고 세계에서 여성이 참정권을 가졌던 게 1893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1898년 9월 1일에 한국 최초 여성 인권 선언문을 발표를 하는데 그게 바로 여권 통문입니다. 네. 여기 방금 놀랍지 않나요? 알고 있었을까요? 저도 사실 여성 가족재단을 방문한 다음에 그 갤러리의 한 벽에 붙어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자료를 조사했는데 여권 통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처 이렇게 체크를 못했는데 거기서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결국 불과 5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여성의 평등을 위한 교육권, 정치 참여권, 그다음에 경제 활동권에 대해서 명시를 하면서 우리가 학교 비사학과 러브레터에 보면 이화학당이라고 나오죠. 이화학당, 경신여고 이렇게 학교들이 여성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네. 이런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1897년, 그러니까 93년도에 참정권이 선언이 되기 전에 79년도에 발표된 희곡이 좀 더 앞섰던 거예요. 인형의 집 여주인공 노라가 시대에 부응하고 그다음에 시대를 끌고 나가는 여성의 강한 행동 의지를 작가는 그려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 이러한 어떤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이라든지 활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지만 계속 남성들에 의해서 계속 그게 거부당하고 있으니까 이 작가가 그거에 새로운 여성상을 내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형의 집이라는 노라를 앞세워서 새로운 시대의 여성상을 만들어냈던 거죠. 결국에는 집에서 너무나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노라를 집 밖으로 끌어냈던 것은 또 극작가인 헬릭 입센이라는 남자를 통해서였긴 하지만 이 작가가 그거에 대한 시대적인 그다음에 여성의 권리 또한 남성 여성을 떠나서 성 자체가 평등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싶었던 거죠. 140년 전에. 그런데 140년 전에도 이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140년 전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생긴 지가 지금 1월 달부터 하면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변화가 왔잖아요. 막 안 해보던 마스크도 끼고 영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140년이 흘렀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됐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변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양성평등, 성평등 막 콘텐츠도 하고 강의도 하고 계속 성평등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거겠죠. 남편에 의해서 인형처럼 살았던 노라가 이렇게 집을 나갔는데 1879년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회에서 이거 공연을 했어요. 코펜하겐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반응이 어땠을 거예요? 막 박수를 막 쳤을 것 같으세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어요. 여자가 집을 나가게 한다고. 이거 굉장히 그때 센세이션하면서도 극작가로서의 초반부터 어떤 이슈를 불러일으켜 드리지는 않았어요. 집 나가게 하니까. 감히 여자가 집을 나가? 지금도 집 나가면 뭐라 그래요? 집 나갈 자신 있는 사람. 여기서 혹시 엄마 아빠가 야 나 나가! 그러면 가방 들고 나올 수 있는 학생 있어요? 혹시 우리 여기 선생님들, BPW 회원님들, 여기 오신 분들 나가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잘됐다 싶어 얼른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갈까? 애도 있고 지금까지 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나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죠? 우리 학생들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엄마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죠? 맞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 중세 시대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어떻겠어요? 여성들은 사실은 어떤 여성이란 여자 이런 게 없었어요. 아예 권리 자체가. 그리고 눈에 아예 사람은 있는데 나는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 않은 존재로 취급당했어요. 남자 다음에 뭐예요? 여성이에요? 아니에요. 남자 다음에 집안에서 키우는 동물이에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을 키우는 동물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
밑에 보이지도 않은 뭐 어디 여기 숨어 있는 거 이런 데서 보이지도 않는 여자는 어떤 그 뭐야 권리 등급 뭐 어떤 순서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 웃기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만 바뀌었지 지금도 똑같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말만 우리가 세련되게 옷도 이런 식으로 입고 좀 세련되게 있을 뿐이지 뭐 영상도 있고 그럴 뿐이지 예전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 이런 평등에 관련한 같다 막 이런 차별하지 말자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자들이 옛날에는 소유물이었어요. 이렇게 인형 취급하듯이 내가 아버지한테서 남편한테 인계됐을 뿐이고 또 아이들한테도 그래. 그때는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남편에게 하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들에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려가는 거예요. 그냥 소유권 이전. 근데 뭐 이전 그 등기라도 있으면 그거 갖고 팔기라도 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갔다가 막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재미없으시면 하품하셔도 돼요. 근데 다행인 것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하품이 안 보인다는 사실. 네. 지금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뭐 AI니 6차, 4차, 6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요새 그거 이 단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옛날에 호모 사피엔스 막 이러잖아요. 요새 무슨 인종인지 아십니까? 네, 제 책에 제가 포노사피엔스랍니다. 포노사피엔스. 요새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핸드폰 아까 박주정 축사도 막 이거 갑자기 하다가 핸드폰 켜보세요 그러면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진화하고 발전되는데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 이제 이 평등이라는 게 많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우리는 앞으로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평등한가?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보면 평등한가? 여성과 남성이 모두 차별받고는 있지 않는가? 뭐 여성만 차별받는 게 아니라 남성 또한 차별받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불평등한가?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불평등, 노인과 아이의 불평등, 뭐 청년과 중년 불평등, 아들과 딸의 불평등, 남편과 아내, 뭐 부모와 자녀 간의 불평등, 노동자에 대한 차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성소수자에 대한 불평등 이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진 불평등이 차별을 낳고 그 차별이 결국에는 고립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 구조적 오류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없으셔. 이럴 때는 저기 강의라는 게 뭐 배우고 오늘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하신 학생들이 사실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게 더 사실은 공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기성세대고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가르쳐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쌤!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탁 이렇게 과감하게 들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그쵸? 살리시오 요거 3학년인들 파이팅!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원래는 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먹고 준비를 못했는데 영상 보기가 있어요. 책자에 보면은 영상 보기라는 게 EBS 평등 채널 인간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라는 이유 나옵니다. 근데 거기 5분짜리인데 그걸 보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제 말 듣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5분짜리 만든 영상의 내용은 터키에서 성폭력을 당한 뒤에 무참히 살해된 20살 오즈제칸 아슬란이라는 여자가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미니스커트를 입어서 여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유예요. 그래서 터키 남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두 행진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자 치마를 입었다고 우리도 입겠다라고 하면서 여성의 표현의 자유와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내치면서
이슬람 문화권인 터키 남성들이 치마를 입고 가두 행진을 하면서 SNS를 통해서 뭐 해시태그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그런 이슈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이나 보고 제 말을 들었을 때 여자가 치마를 입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신가요? 어떤 감정? 말이 안 되죠. 또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못하는 게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어이가 없으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감정이라는 거, 이제 제가 배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정으로 어떤 감정을 가장 적절할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분노라는 감정이 적절할 수가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게 뭔데?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싫다 나쁘다 그거는 안 된다 이런 감정 이런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봤을 때 화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분노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전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사회적인 사건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강남역 살인 사건. 대단했죠. 거기에 이제 그때 그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여성 단체라든지 뭐 여성 관련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었죠. 아무 이유 없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그 여성이라든지 남성이라든지 성평등에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그 논의가 되었던 그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런 그 분노의 감정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게 단순히 제가 이제 교육도 해보고 그러면 피해자 교육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1318이라는 성매수 프로그램을 한 3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저한테 2박 3일 프로그램을 요청을 할 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피해를 당한 여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2박 3일 연극 캠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궁금했던 게 왜 피해 학생들한테 캠프를 하는지. 그거는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왜 가해 학생들은 가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없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없대요. 거기 가서 뭐 조사받고 치료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그러니 무슨 교육을 하겠냐라는 거.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책자에 보시면 교육이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 당시에 여성들에게 이렇게 그 피해를 주는 경우는 피해자 교육이 우선이 아니라 가해자 교육이 우선이다. 아들을 둔 부모들이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한 장면이 영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피해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하고 여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봤을 때 기준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여자 아이가 엄마 왜 나는 남자 아이의 그 성기를 가리키면서 왜 나는 저게 없어? 너는 남자가 아니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단어 자체가. 여자와 남자는 이렇게 달라 이렇게 아니라 너는 남자가 아니니까 그게 없는 거야 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남성 중심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런 것처럼 모든 교육이 뭐 그 피해 중심, 약한 사람들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 특히 이제 성 피해자들에 대한 것들 보면 어떤 그 사례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언어에서 오는 이거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자들한테는 뭐 김치녀, 뭐 된장녀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밤충 뭐 이런 등등. 그런데 요새 이제 여성들의 사회적인 진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역량이 커지면서 여러 분야로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법조계는 거의 남성 중심이었는데 요새 여성 판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례라는 게 어느 한 그 법원에서 그 여성의 판사들이 들어오는데 강령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사항들을 동등하게 그리고 배려하는 입장의 그 강령을 만든 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차별이라는 단어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각각의 등급이나 수준을 두어가지고 차이를 두는 거예요. 차이를 두는 거. 그러니까 차별은 나는 나는 수준이 좀 더 높고 너는 수준이 낮으니까 너는 저기 그 좀 몹쓸 저기 놀림을 당해도 돼. 뭐 이런 것들을 차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르다고 틀리다요. 야, 너 그거 틀려. 라는 말을 대체적으로 많이 써요. 야, 그거 틀려. 그거 아니야. 내 생각 그게 아니고 넌 틀린 거야. 자꾸 부정적인 단어를 쓰거든요. 틀리다라는 거. 근데 틀리다라는 것은 내가 바라거나 하려고 하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할 때 틀리다라고 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입장에 봤을 때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제가 자꾸 저거 하니까 너 틀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틀리다. 그래서 이것은 계산할 때 뭐 2원 더하기 5원 하면 7원이어야 되는데 8원 하면 이거 틀려. 이렇게 계산법으로 나오는 것을 틀리다고 하는 거고, 다르다라는 것은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것을 다르다라고 해요. 이거는 긍정이에요. 보통의 것보다 낮은 게 아니라 보통의 것보다 우월한 것을 두드러진 데 있고, 두 사람의 그 비교 대상이 서로 같지 않은 거지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하고 나하고 다르잖아요. 선생님하고 나하고 틀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학생들하고 나하고 다르지 학생들하고 나하고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런 그 문제를 조금 더 다양하게 다른 각도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이게 틀린 건지 다른 건지. 삶, 살아있다, 죽는다, 죽음. 밤, 낮, 그 다음에 안과 밖, 그 다음에 육지, 바다, 왼쪽, 오른쪽, 시작, 끝, 하늘, 땅. 이건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근데 다른 것은 같이 연결이, 하나가 있으면, 하늘이 없으면 땅이 있겠어요? 없죠. 안이 없으면 바깥이란 말이 있겠어요? 밤이 없으면 낮이란 말을 안 쓰겠죠. 왼쪽이 없는데 오른쪽이라고 누가 명명할 수 있어요? 이건 다른 거거든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르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상호 보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태어나지 않았는데 죽음이 있을 수 없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또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서로 싸우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이런 것들이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하고 긍정적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생산을 해내고 창조적인 어떤 관계가 되는 쌍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바로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여자와 남자가 있는 거예요. 혹시 책장 안 보시나요? 안 받으셨구나. 여기 보면, 여기 책자에 보면 이게 애기들 사진이 있어요. 애기들 사진 보이죠? 이게 혹시 누가 여자예요? 여기 누가 여자입니까? 누가 남자입니까? 모르죠? 애들 막 태어나면 알아요? 이 많은 아이들 중에서 여자 있고 남자 찾겠어요? 네. 우리 태어날 때는 구분이 없었어요.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이 사랑받고, 똑같이 배려받고, 똑같이 존중받고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커지면서 신체적인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까 엄마 나는 왜 저게 없어? 그러면 넌 남자가 아니잖아. 엄마 나 이 옷 입고 싶은데, 야 그건 남자 거야. 야 엄마 나 이거 할 거야. 야 그건 남자들이 하는 일이야. 뭐 이렇게 항상 기준이 남자 위주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이런 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해를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세계는 지금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혹시 책자를 잠깐 이렇게 몇 부씩 돌려드리면 어떨까요? 저희 좀 남은 거. 책자 지금 뒤에서 준비하고 네네네. 있으니까 잠깐만 내려오시게요. 아, 저희가 선물로 드리려고 다 넣어놓으셨구나. 네. 네, 한 분씩, 예. 두 명씩 같이 보셔도 돼요. 지금 1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서로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지금도 제가 아까 말했던 나가고 여자 남자 이야기는 5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아이들 한번 봐보세요. 이 아이들 중에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예요? 이 왼쪽 오른쪽에 애들 2명 있잖아요. 쌍둥이인데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입니까? 그리고 한가운데는 아이들이 엄청 많은데 이 안에서 여자 남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는 지금 이렇게 성별 다양성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그 큰 예로 들어보면 프랑스에서는 지금 프랑스의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영국은 양성평등 목표제, 그리고 독일은 엄격한 양성평등 정책 법제화, 그리고 미국은 여성 역량 강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남성의 변화까지 꾀하는 노르웨이, 그리고 국민 인식 변화를 향한 인도의 정책적 변화, 이렇게 해서 세계 각국에서도 이런 성평등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뭐 방향성이라든지 아예 할당제라든지 뭐 여성은 몇 프로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그 유럽, 미국, 그리고 또 정말로 세계 최고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 뭐 이렇게 해서 소수 민족까지 하는데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 알고 계시죠? 우리 많이 들었죠, 그 얘기는. 부탄. 네. 양성평등 지수가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합니다. 양성평등 지수가 높을수록.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양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3가지 변화가 필요한데, 우리한테 필요한데, 이 첫 번째가 직업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그림 한번 보실래요? 밑에 직업에 대한 편견인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요리사, 의사, 카메라맨, 그 다음에 엔지니어, 아나운서, 그다음 뭐 셰프, 판매원, 세일즈맨, 종교인, 뭐 여러 가지 운동선수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자 일 있고 남자 일이 있습니까? 헤어 디자이너,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헤어 디자이너는 미용사라고 해서 여자들만 거의 하는 일이었죠. 택시기사,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죠. 이종 격투기 선수, 축구 선수, 소방관, 용접공, 카레이서, 간호사, 뭐 카레이서, 엔지니어, 막 이런 거 전부 다 남자인데 여기서 여자 남자 일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요새? 아니에요. 개성이죠. 개성으로 인해서 뭐 여자들도 카레이서 하고요, 용접공도 있고 소방관도 있습니다. 현장에 불 끄는 진짜 소방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편견을 버릴 때 그래야지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심 생기고 존중감이 생긴다라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뭐 아까 말한 거, 야 그거는 남자 일인데 남자가 무슨 여자 일을 하고 이런 거 없죠. 요새 막 그 굉장히 그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우드를 가지면서 요새 뭐 TV에도 여러 가지 홍보로도 많이 쓰이고 오는 소방관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요리사, 대표적으로 옛날에는 집에서 요리하면 누구예요? 엄마, 아니면 여자, 여동생, 언니가 뭐 밥 끓여주고 라면 끓여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남자들 다 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두 번째는 유리천장 깨기예요. 유리천장이라는 이제 이거
성평등 이렇게 이제 자료를 좀 많이 찾고 참고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 대부분의 우리 그 참여분들이 여성분들인데 남성분들도 있고, 근데 충분한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위치에서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아까 미니스커트를 입었던 이유만으로 그렇게 그 무참히 살해를 당한 것처럼 어쩌면 보이지 않는 살해를 당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직업에서 고위직을 맡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똑같이 여자와 남자와 입사를 하게 되면 남자들은 대리 과장 빨리 진급하거든요. 여자들은 계속 사원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대학 졸업하고 똑같이 대학 등록금 내고 엄마 아빠 사랑 똑같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일을 못하고, 여성들은 대학 졸업해가지고 아직도 뭐 잔심부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별거 안 해도 대리하고. 저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따졌어요.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연극했어요. 네. 근데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는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고위직에 선출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유리 천장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요새 이제 그 천장에 유리 같은 거 많이 놓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 그림 보지만 여성들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위에서는 남자만 픽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그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고위직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짜 가정도 다 버리고 자기 시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진짜 남자처럼 강하게 막 이렇게 해야지만이 고위직 임원직이 된다든지 어떤 분야에 우뚝 서는데, 요새는 이제 점점 그런 부분들이 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힘을 아마 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리천정이라는 이 천정을 깼을 때만이 모두가 자유로워지고, 밖에 분명히 천정을 통해서 파란 하늘이 보이고 구름이 보이는데 그걸 잡지 못하는 우리들의 여성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괴롭겠습니까? 세 번째, 양성평등에 필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 독박 육아, 독박 가사에서 탈출하자라는 거예요. 뭐 남자는 나가서 돈 벌고 아빠는 나가서 돈 벌고 엄마는 집에서 일하고 애들 키우고. 요새 혹시 그런 집안 있으신가요? 엄마 집에서 밥만 하고 여러분들 학교 보내고 아빠는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있나요? 아니죠. 반대인 사람. 그것도 아니죠. 어느 정도 자기 일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청소년, 우리 여기 학생들 여러분들은 더 그런 세대를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그 워킹맘, 그다음에 육아데디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도 저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육아휴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2년 정도를 아이를 같이 키우고 육아하면서 그 아내가 못했던 공부들,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이런 아주 정말로 이런 인식들이 잘 되어 있는 동반자적인 가정 결혼 생활들이 늘어나고 있는 커플들을 보면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아이들이 그걸 그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나 일을 하고 있는 엄마나 육아를 하는 아빠를 보면서 굉장히 또 자신들이 여성에 대한 배려심이 생기지 않을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서, 이런 그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이나 남성의 경우 그런 그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그 역할 나누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똑같이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읽어드렸던 인형의 집에 로라 나갔어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에? 뭐라고?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1879년에 집을 나간 인형의 집을 나간 노라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장님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어요. 아따, 여기 다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원래 자기를 위해서 나갔잖아요. 네. 근데 우리 대체적으로 그 시대나 지금도 나가봐 뭐 어떻게 해요? 나가봐야 네가 고생을 해봐야 집이 좋다는 거 알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 나가면 저 여자가 2년까지 살았는데 밖에 나가서 밥을 얻어먹을 거야, 뭐 할 거야, 아마 죽을 거야.
아니면 뭐 사기나 당해서 뭐 몸도 팔리고 그럴 거야. 아니면 여자들이 그때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디 가서 몸이나 팔았을 거야. 아니면 지가 하루 이틀 있다가 들어오겠지. 애기들이 있는데 지가 어디다가 금방 올 거야. 뭐 이런 생각들.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때 상황으로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혼을 왜 못해? 라고 했을 때 아, 경제적인 게 못해.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1879년도에 집 나간 노라는요. 이게 지금 이제 연극 2탄이 나왔어요. 2010 몇 년도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연극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극작가, 젊은 극작가가 돌아온 노라라는 희곡을 썼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오게끔 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돌아왔을까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극작가가 만들었어. 우리 이제 속칭 말하는 속편을 만든 거야. 어떤 노라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면. 그냥 어떻게 행복해? 그동안 140년 만에 돌아왔어. 어떤 노라였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여성이 그런 차별을 받지 않고 진짜 자기가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그런 행복감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남학생 이 돌아온 노라 언니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그렇죠. 멋지게. 차마 말을 못하고. 네.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견해와는 달리 아주 당당한 작가가 돼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책으로 써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리고는 돌아온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권을 요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나가기만 했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140년 동안.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밖에 돌아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남편도 그러고 거지같이 돌아왔겠지. 이제 잘못했다고 하겠지 라고 했는데 로라는요. 아주 세련되게 훨씬 더 우아하고 당당하게 집으로 탁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나야 노라야 그럽니다. 그리고는 당신과 이제 이혼하겠어 라고 합니다. 멋지죠? 네. 1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우리 돌아온 노라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가는 일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굳이 꼭 집을 나가서 투쟁을 해야지만이 어떤 것을 이뤄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상 함께 그 자리에서 같이 그리고 똑같은 존재로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인간의 권리는 동등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상 앞으로 삶은 계속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이상 앞으로 그들도 계속 죽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태어난 몫을 다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사회를 만드는 거,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몫은 어디에 있느냐? 아무 데도 없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영성평등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해서 작품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보면서도 이렇게 고민을 했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심사하면서 되게 고마웠었고요. 또 이런 게 있다면 우리 한국도 오랜 세월 이거 정말로 빨리 깨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순간 없었던 것처럼 똑같아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제목이 함성인데요. 이건 이제 저기 양성평등 제가 여성 가족의 캐치프레이즈더라고요. 함께하는 양성평등. 대한민국의 유쾌한 변화와 시작은 함성으로 해서 함께하는 양성평등으로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의 그 강의가 즐겁고 좀 그나마 괜찮았다 그러면 함성을 질러주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뜨거운 강의를 해주신 이담선 배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Nope.
오늘의 이야기는 쌍둥이 성장 과정입니다. 어느 날 화목한 가정에 새로운 가족이 태어났어요. 둘은 뚝 닮아 사랑스러운 쌍둥이였답니다. 사이가 좋은 쌍둥이는 월요일 아침에 축구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에구, 여자아이가 조신하지 못하게 뭐하는 거람? 함께 노는 걸 좋아하는 쌍둥이는 월요일 저녁에는 인형놀이를 같이 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남자애가 인형놀이가 웬 말이냐? 남자애면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화요일부터 둘은 따로 놀게 되었어요. 수요일에 둘은 학교에 가요. 쌍둥이의 부모님은 여자아이의 머리에는 예쁜 리본을, 남자아이의 목에는 멋진 리본을 달아주었어요. 엄마, 아빠, 저도 머리에 리본을 달래요. 엄마, 아빠, 저도 목에 리본을 달래요. 안 돼, 너는 여자아이니까. 아빠가 말했어요. 안 돼, 너는 남자아이니까. 엄마가 말했습니다. 학교에 간 첫날, 남자아이는 무거운 짐을 옮겼고 여자아이는 화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쌍둥이는 뭔가 마음이 아프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서 목요일이 되었고 그들은 같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둘은 열심히 일했답니다. 금요일에는 남자아이와 자신과 함께 들어온 동료들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여자아이가 듣게 되었어요. 여자아이는 자신만 승진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묻기 위해 상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은 정말 황당했어요. 넌 여자니까. 납득이 되지 않았던 탓에 여자아이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제가 그들에 비해 일을 못했나요? 아니면 무언가 실수한 게 있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자아이는 그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토요일에는 남자아이도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손에 든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때로 돌아가고 싶어. 나도 그래. 남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기막힌 생각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둘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겠나요? 둘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걸 마음껏 했답니다. 오랜만에 함께 축구도 하고 인형놀이도 같이 했어요. 지나가는 할머니도 지켜보던 아저씨도 그들에게 뭐라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 둘, 셋! 여러분은 누가 여자아이고 누가 남자아이인지 아시겠나요? 남자, 여자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니? 남자는 멋있고 강하다. 그에 반면 여자는 예쁘고 섬세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야. 그런 생각들이 지금 이 사회의 차별을 만들고 있어. 양성평등을 알게 되면서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직장, 일상생활, 가정 속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그중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의 차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여학생들의 교복 상의가 아동복 사이즈보다 작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니? 실제로 같은 사이즈 남녀 교복 길이를 비교해봤을 때 약 15cm 차이가 났어. 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같은 사이즈의 여자 하복 셔츠를 입어보고 나서야 여자 교복이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되었대. 여학생들은 짧고 라인이 잡혀 타이트한 교복을 입으면 팔이 잘 안 올라가고 허리를 숙였을 때 허리가 드러나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해. 왜 여학생들의 교복은 라인을 살리고 짧게 만드는 걸까? 만약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책상을 옮겨야 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 중 누구에게 부탁을 할 것 같니?
대부분 남학생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학생이 힘이 더 세다는 이유 때문이야.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여학생이 아닌 남학생에게 시키는 경우가 더 많곤 하지. 이런 건 남자가 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도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이것도 하나의 남녀 차별이야. 여기 2권의 노트가 있어. 누구의 것일까? 보통은 글씨를 잘 못 쓴 노트가 남학생의 것, 글씨가 예쁜 것이 여학생의 것이라고 생각해. 여학생은 노트 정리를 잘하고 남학생은 노트 정리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이것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별하는 하나의 고정관념이야. 이런 경우도 있어. 여러 남학생들은 체육 시간에 남자와 여자의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차별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의 신체 발달에 따른 차이 때문이라고 해. 지금까지 학교에서 한 번쯤은 겪어본 남녀 차별에 대해 알아봤어. 사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존재 가치가 있고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해.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더 우월한 존재라고 비교할 수 없어.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며 살아야 해.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것은 차별이 아니라 각자의 차이일 뿐이야.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하나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 우리 모두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가자.
대한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연맹 우수상 전남여자고등학교 김민서. 이하 시상은 한국연맹 회장 이영희 회장님께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는 잠깐 자리 정리를 하고 한국연맹 우수상 전남여자성업고등학교 김민서. 우수상 성명 김민서. 소속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1학년. 위 학생은 사단법인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한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24일 사단법인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 회장 이영희. 시상품으로는 10만원 상당 상품권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 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호명하신 학생들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연맹 최우수상 정애진, 김채현, 추호준. 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상장 최우수상 성명 정애진, 소속 첨단고등학교 2학년. 이 학생은 사단법인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한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24일 사단법인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 회장 이영희. 다음 사진을 한꺼번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다음 김채현 학생. 상장 최우수상 성명 김채현, 소속 명진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최우수상 성명 추호준, 소속 숭덕고등학교 2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시상품으로는 30만원 상당 상품권입니다. 네, 이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품은 대표로 상장을 이렇게 펼쳐보일까요? 상장은 수료증과 함께 들어 있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위에 저희가 편수만 입고 잠깐만. 편수만 입고 다 찍고 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장상입니다. 대상은 제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장상입니다. 김영국 과장님께서 대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는 팀은 함께, 호명한 학생들은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최우수상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김시원, 김민서, 정주원, 이원정. 호명한 학생은 모두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최우수상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이름 김시원. 이 학생은 사단법인 BPW 한국연맹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 광주 서구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24일 강주광역시 서구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정 대독. 수고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최우수상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이름 김민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상장 최우수상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이름 정주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상장 최우수상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이름 이원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시상품으로는 30만 원 상당 상품권입니다. 예. 사진 한 컷. 예. 예. 과장님하고 같이 과장님 가만히 예. 만나시죠. 예, 예.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교육장 최우수상 서진여자고등학교 김인혜, 김슬기, 양경은. 네, 호명하신 학생은 순서대로 호명 받으신 순서대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혜, 김슬기, 양경은 순서대로 서주시면 됩니다. 상장 최우수상 서진여자고등학교 이름 김인혜. 위 학생은 사단법인 BPW 한국연맹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24일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정 대도. 네. 네. 상장 최우수상 서진여자고등학교 김슬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최우수상 서진여자고등학교 양경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시상품으로는 30만 원 상당 상품권입니다. 예. 네, 다시 사진, 예, 기념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장 펼치시고, 네. 네. 조금만 더 가까이.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은 한국연맹 대상입니다. 예, 대상은 살레지역 고등학교 문승하, 김보배, 김희주, 장하은인데 대표로 김보배 학생이 나왔습니다. 네, 상장 대상 성명 김보배, 소속 살레지역 여자고등학교 3학년. 이 학생은 사단법인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한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24일 사단법인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 회장 이영희. 네, 시상품으로는 50만 원 상당 상품권입니다. 네, 네,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네, 대상입니다. 네. 이어서 대상을 받은 팀의 김보배 학생으로부터 수상 소감을 들어보는 준비했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에 앞서서 지금 푸른 연극마을 시어터 연바람
대표 이당금 대표께서 지금 13만 원 상당의 프리티켓이라 해가지고 기간이 10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20년 연극 있다 페스티벌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티켓들을 지금 수상한 팀들에게 각 2매씩 기증을 한다고 합니다. 예, 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협찬해주신 이당우 대표 감사드립니다. 학생으로부터 수상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엄청 감사하고요. 이번 UCC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양성평등, 차별과 차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주제를 다뤄야 될까?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도 아닐 뿐더러 어떻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잘 전달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번 UCC를 많이 준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UCC를 통해서 이제 양성평등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UCC에 참가를 하게 되었고, 이제 차별과 차이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 참여 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인 청소년 대상 미디어 콘텐츠 공모 시상식 및 양성평등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